저널리스트, 요키히로 하세가와 지바현 태생, 게이오 대학 경제학부 졸업, 77년 주니치 신문사 입사, 2018년 3월 도쿄 신문,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SAIS에서 국제공공정책 석사. 미국의 중재에 응할 필요 없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의 갈등에 개입해왔다. 아베 신조 정권은 8월 2일에도 화이트북의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지만 미국은 한일 양국의 일시 휴전을 제안할 전망이다.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나?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아무리 미국의 중재라고 해도 일본이 기정 방침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북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일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화이트북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더욱더 강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사태는 이번 주에 들어 급전개되었다. 우선 더 이상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미국이 한일 양국의 현상 유지를 촉구하는 협정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상 그대로 일시 휴전하는 제안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월 31일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방콕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미국은 한일 양국이 긍정적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해 중재의 의욕을 보였다. 협정에 서명할지 말지를 두고도 관망할 태세였던 미국이 최근 중재 자세로 돌아선 것은 이 발언에서 분명해졌다. 미국이라고 하면 한일 갈등이 더 이상 격화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생각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중재에 응해서는 안 된다. 왜인가? 도말할 것도 없지만 갈등의 발단은 한국 쪽에 있다. 위안부 문제에서 시작해서 자위대 비행기에 대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사건, 이른바 강제징용 문제 등 비정상적인 반일 자세를 쏟아낸 것은 문재인 정권이다. 일본이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한국이 반일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 못 지키는 나라니까 게다가 상대는 원래 약속이라든지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는 정권이다. 이 점은 중요하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합의하고 화해 안식 재단을 만든 것에 문 정권이 일방적으로 해산했다. 징용공 문제도 그렇다. 한일 양국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을 확인했는데 한국이 뒤집어 버렸다. 그렇다면 한일이 일시 휴전에 합의해봤자 언젠가 다시 한국이 문제 일으킬 것은 확실하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미국이 중재하더라도 한국의 억지 자세는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위안부 문제로 증명되었다. 한일 양국은 2015년 12월 28일 당시의 키시다 후미오 외상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합의 내용을 공동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사진 이즉각 합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2015년 12월 28일 미국은 종군 위안부라는 오랜 시간의 미묘한 역사 문제에 관하여 일본과 한국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 양국은 이 합의의 실시에 의해 이 문제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이후 생략 한일 외무장관의 발표로는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을 사실상의 입회인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케리 장관의 성명은 이 문제를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해결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번에도 미국이 중재에 들어가 봤자 아무런 보장이 안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아나무인이랄까, 뻔뻔스러움이라 할지, 입장을 분별할 수 없다고 할까, 예의 범절을 모른다고 할까, 일관된 엉터리에는 감탄한다. 더욱이 일시 휴전 자체가 의미가 없다.
만일 양국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하자.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동안 문 정권의 자세를 보면 근본 문제 해결의 의욕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번뿐만 아니라 휴전의 의미가 있다면 휴전 중에 논의가 진행되어 곧 휴전으로 이어지고 평화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그럴 전망은 없다. 우리가 노리는 것은 화이트국 지정에서 벗어나 회피하는 것뿐이다. 휴전 중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 없다면 휴전해봐야 의미가 없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반격에 손을 묶어놓는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화이트국 지정 제외에는 한국에 대한 보복도 반격도 아니다. 수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국내 문제다. 지정을 제외한다고 수출이 닫히는 것도 아니다. 개별적으로 심사에 문제가 없다면 수출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단지 상대의 수출 관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 보장상의 관점으로부터 우대 조치를 취소해 통상의 심사 체제로 되돌릴 뿐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보복도 반일도 아니다. 즉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휴전할 이야기는 아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오해가 없도록 주석하면 나는 보복에 찬성한다. 나는 수출 관리 강화를 유효한 보복 반격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이기적인 인식이다. 정부의 인식이 아니다. 정부는 숙연하게 사무 절차를 진행 중일 뿐이지만 옆에서 보면 보복이 되고 있다. 그런 사태다. 현대 국제 관계에서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보복한다거나 반격한다는 등의 사태를 극도로 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외교 행동은 상대국에 대한 경의와 예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걸 잃으면 그냥 싸움이다. 그러니 아베 정권은 결코 이를 보복이라거나 반격이라고 하지 않는다. 담담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절차에 따라 수출 관리 운용을 재검토했을 뿐이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훌륭한 보복이 되어 있다. 일본은 한국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역 상대국에 걸맞은 제대로 된 절차를 마련하려 할 뿐이다. 이 점은 미국의 오해가 있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의도를 떠나 미국에는 일본이 얼마나 예의 바른지 잘 설명해야 한다. 과거의 약속도 도리도 예의도 모르는 것은 문 정권의 한국이다. 그런 나라에 일본이 적합한 취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베 정권은 꼭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